안녕하세요. 플랩입니다. 이번 시간은 저번 시간 이어서 3분짜리 영상 또 준비했고요. 계속 진행하던 뉴스 전달이나 이런 거는 일정이 좀 빡빡해서 지연되고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한 번쯤 몰아서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분 요약 방송은 아무래도 이 초보자분들을 위해서 만들긴 했고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기본 지식들이 다 있을 거라 생각은 하는데 그래도 많은 분들이 아직은 잘 모르시는 것 같다. 그래서 준비한 거니까 아는 거라도 한 번 더 들어봐도 나쁘진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3분짜리 요약 방송하기 앞서서 홍보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STO 서밋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죠. 한 달이 채 남지 않았는데 어떤 식으로 들어오면 되는지 티켓 사는 법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잠시 홈페이지를 볼까요? 지금 KG타워에서 한다고 나와 있죠. 9일에서 11일, 11월에 개최가 되고요. 30일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STO 관련된 아젠다들이 나와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타이부터 시작해서 디지쉐어스, 인베스타X, IX스와 오아시스 프로 등등 중국의 금거래소나 아트 거래소 예술 쪽에서 STO를 추진하고 있는 아트리노, 그리고 김소용 부위원장님이나 윤창현 국민의힘 국회의원 분들이 스피커로서 참여를 해주실 것 같습니다. 사실 여기 좀 더 있어요. 레드스완이 지금 위중이고요. 저도 지금 컨택하고 있는 게 리얼티나 이런 부동산 쪽에서도 오실 것 같아요. 그리고 INX에 실제로 상장되어 있는 회사 중에서 트레저 보물선 찾는 프로젝트가 하나 있었죠. 그 프로젝트가 참가를 하는 걸로 일단은 말씀을 주셨고요. 그리고 추가로 제일 마지막에 상장된 캐나다 프로젝트 있는데 그쪽에서도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확정이 되면 다시 추가로 말씀드릴 거고요. 일반인들은 이제 참가하는데 이런 스폰서까지 하실 필요는 없고 업체 관계자분들은 스폰서를 통해서 자기 회사를 홍보하거나 그런 무대로 활용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지금 저희가 장소가 바뀌다가 보니까 조금 그런 혜택 관련된 컨디션이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업계 관계자분들이 이걸 보시고 좀 한번 해보려고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으면 개별적으로 따로 텔레그램이나 이메일이나 이런 식으로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은 제가 좀 컨트롤 해드릴 테니까 얼마든지 문의 주시고요. 그건 이제 개인적으로 참여를 하실 분들 중에서 표값이 조금 비싸죠. 얼리버드로 해도 조금 비싼데 할인 코드 같은 거 해서 저희 또 구독자님들 조금 더 싸게 들어오실 수 있는 코드를 받을 수 있는지 기간 한정이라든지 이런 조건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런 게 가능한지는 한번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그게 된다 그러면 또 추가로 할인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제가 일반 표를 갖다가 좀 확보하고 있는 게 있어서 그거는 말씀드렸다시피 추첨을 통해서 표를 무료로 배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거기에 이제 해외에서 실제로 업을 하시는 분들이 와서 이제 발표를 하는 거기 때문에 느껴지시는 게 좀 많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저도 관련된 분들의 얘기를 좀 듣고 관련 컨퍼런스나 이런 걸 갖다가 진행한 걸 많이 봤는데 우리가 생각해서 그냥 뭐가 진행되는구나랑은 좀 차원이 다릅니다. 직접 와서 보신다면 이 분야에서 뭔가 자기가 공부하고 있다든지 그런 부분에서 깨닫는 게 생기지 않을까,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다면 금상첨화일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요. 아무래도 우리나라보다는 해외에 있는 분들이 경험도 많고 실제로 그렇게 사업을 시작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분들이 오실 거기 때문에 운영에 관련돼서 업계 관계자분들이나 이런 분들도 도움 많이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한국에서 여러 가지 STO 행사들이 있었던 걸 저도 알고 있는데 거기서 실제 운영을 하고 있는 해외 유수한 기업들이 와서 스피치라는 경우는 제가 거의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회를 봤을 때는 아마 일반인도 참여하는 최초의 행사가 아닌가. 그만큼 의미가 있는 행사를 지금 호스트인 이데일리 예술 쪽에 STO를 준비하시는 아트리노 그리고 이제 저 이렇게 몇몇 분들이 조직위원회로서 열심히 그만큼 뛰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한다. 라는 말씀 드리고요. 조직위원회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그리고 제네럴 스폰서로 들어오셨던 INX라는 회사 그리고 골드 스폰서로 IX나 인베스타X 같은 회사들 실버 스폰서로 디지쉐어스나 오아시스 프로 한탕 아트웍스 익스체인지 그리고 이제 미디어 파트너로 토크나이저 뉴스 채널에서 많이 소개를 드렸는데 토크나이저도 참여를 하셨다. 그렇게 안내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많이 와주시면은 우리나라 STO 업계가 성장하는데 좋은 영향이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고 있고요. 많은 분들의 참여를 기대합니다. 장소는 서울역 근처고요. 좀 올라가면은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아니면 여기 서대문역, 청역 그 사이에 보면은 KG타워라고 있죠. KG타워 경찰청 앞에 맞은편에 KG타워라는 요 KG타워라고 하면은 이데일리 모회사 사옥이 있고요. 거기에 지하에 보면 여기 어디냐면 하모니홀 여기서 이제 대강당이 있는데 강연이 이루어지고 접근성을 좀 좋게 하고 또 여기 미디어 회사기 때문에 전 세계 동시 송출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선정을 하기로 했고, 강연하는데 봐도 컨디션이 매우 좋습니다. 뒤에 보면 방송 장비들도 다 따로 있거든요. 의자 컨디션이나 뭐 강의를 청취하시는데도 굉장히 좋은 컨디션을 가지고 있다. 이거 외에도 20층에, 또 이건 지하 1층이잖아요. 말고 20층에도 많은 분들이 와서 식사도 하실 수 있고, 개인적인 미팅, 그리고 뭐 관계자들 보이시면 질문도 하실 수 있고요. 그런 식으로 많은 분들이 참여하는 데 도움이 될 거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홍보 영상이 길어졌는데 이어서 3분 요약 방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세큐리티 토큰, 저번 시간에 봤을 때 증권인데 증권을 토큰화한 거다. 그게 세큐리티 토큰이다 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럼 이 토큰화 했다는 거의 의미가 뭘까요? 토큰화 했다는 거는 블록체인상에 올라갔다. 아주 짧게 설명하면 그까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그 말이 깊은 이해가 필요하잖아요. 좀 이해가 바로 안 되니까. 블록체인상에 올라갔다는 그래서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블록체인의 장점에 대해서 좀 받아들이지 못해서, 그래서 이 블록체인이 뭔지를 한번 살짝 읊어드린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토큰 증권, 블록체인이 뭔데? 뭘까요? 잠깐 보죠. 틴탐이라는 분이 정리를 해주셨는데 찾아보다가 조금 자극적이라서 가져왔어요. 문구는 초등학생도 이해하는 간단한 블록체인이라고 원투로 해가지고 이렇게 써주셨던데, 설명은 잘 해놨는데 어렵다. 말은 타이틀이 간단하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해를 하기 위해서 이 방송을 듣고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한 번 더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여기는 좀 한정적으로 블록체인 상에 있는 토큰이 가질 수 있는 형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POW에 대해서 지금 설명이 되어 있어요. 지분 증명 방식이나 뭐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진짜 어려우니까 이건 다음에 설명하기로 하고, 어쨌든 비트코인 같은 형식을 말하는 거거든요. 한번 볼까요? 채굴이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듣잖아요. 블럭을 만들기 위해서 채굴이 필요하다. 블럭은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 이제 점점점 어려운 문제를 내서 풀면은 그 푼 보상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블럭을 만드는데 점점 문제가 어려워지니까 점점 좋은 컴퓨터가 필요하겠죠. 그런 좋은 장비들이 필요하다. 블럭을 갖다가 만들 때 거기에 뭐가 들어가냐면, 이 남자가 이 여자애한테 송금을 한 거, 트랜잭션이 일어났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보내는 주소, 받는 주소, 액수, 그리고 수수료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잖아요. 트랜잭션에 들어갈 정보들이 블럭에 기록이 되는, 그 전에 블럭에 대한 기억들이 따라가요. 그래서 보면은 블록체인이라면 무슨 체인 고리 같은 거 연결돼 있는 이런 식으로 표현이 돼 있잖아요. 쇠사슬 같은 걸로. 그런 이유가 이런 거예요. 거기에는 이런 전 블럭에 대한 기억도 들어가 있고 각각의 트랜잭션에 대한 정보도 같이 들어간다. 각 블럭에. 그러면 이 분산 원장이 뭐냐? 요까지는 설명을 했으면 좋겠어요.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분산 원장이거든요. 거래 내용이 생겼단 말이에요. 이게 막 되게 복잡하게 돼 있는데 치우고 지금 사람 4명 있잖아요. 4명이 있는데 돈을 어떻게 누가 빌리든 갚든 하는 행위가 생겼어. 그럼 얘네들이 1, 2, 3, 4가 가지고 있는 돈이 바뀌었단 말이죠. 그 바뀐 정보가 이 장부에 적혀서 이 4명이 다 가지고 있도록 하는 거예요. 똑같은 장부를 다 가지고 있는 거. 그게 분산 원장입니다. 요까지. 복잡하게 볼 거 없고요. 조금 더 자세하게 알고 싶으면 읽어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기존에는 저희가 이제 은행권하고 이렇게 거래를 하게 될 때 은행이 모든 정보를 다 보관하는데, 은행이 만약에 해킹을 당한다? 그럼 내 정보가 원래 나는 막 10억 있는데 은행이 오류가 생겼어. 너 10원이 있던데? 그럼 나는 내일부터 10원이 있는 거예요. 반대 경우가 될 수도 있지만 억울한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블록체인 방식으로 할 때는 어떻게 되냐? 똑같은 원장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1번이라고 합시다. 1, 2, 3, 4라고 했을 때 1번이 10원을 가지고 있는 게 있었는데, 요 3명 나머지 컴퓨터가 10억을 1번이 갖고 있다고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순간부터 이제 의사결정이 되고 다음 블럭이 생성될 때는 1번은 10억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죠?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고, 해커들이 해킹을 한다 칩시다. 아까 전에 은행이 에러가 날 수 있는 가능성을 얘기했잖아요. 해커가 해킹을 한다 치면 어떻게 되느냐? 절반 이상의 컴퓨터를 해킹을 해야 그 정보가 반영이 되는 거고, 그 반영이 되는 그것은 아까 봤던 새로운 블럭이 생겨나기 전에 이루어져야 돼. 그 바뀐 정보가 여기 안에 들어가야 되니까 공시되는 것처럼 이렇게 딱 증빙이 돼버리는 거기 때문에 그 다음 블럭이 생기기 전에 다 해킹이 돼야 돼. 그러면 해킹할 수도 있겠네. 네, 작은 블럭은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네트워크의 힘이 주요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 네트워크가 활성화가 많이 됐어. 10억 명이 사용한다 칩시다. 그러면 해킹을 하려면 50% 과반수를 넘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5억 1명을 해킹을 해야 해킹에 성공하는 겁니다. 그 해킹에 성공하는 데까지 필요한 시간은 다음 블록 생기기 전까지. 그래서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해킹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장부는 투명하게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고 기록된 주소가 개똥인지 소똥인지는 모르지만 A라는 주소, B라는 주소가 가지고 있는 양은 다 알 수 있고 그래서 토큰 증권으로 가질 수 있는 장점 여기까지만 하고 오늘 마칠 건데 사실 이거 하나만으로 사실 3분 넘어야 되는데 오늘은 부득이하게 3분이 넘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얘기하는 거고 세키리 토큰 중에서 이 토큰이 블록체인상에 올라갔기 때문에 토큰이라고 한다라는 걸 알아주시고 그러면 일반 코인하고 똑같냐? 다릅니다. 세큐리티 토큰이기 때문에 증권성이 있는 토큰이다. 그렇기 때문에 규제 준수가 들어가는 거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자본시장법을 지켜야 되고요. 해외 미국 같은 경우는 SEC에서 관리하는 법규를 다 지켜야 됩니다. 그만큼 또 글로벌하게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요. 조각 투자를 한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분할 소유권 거래가 사실 불가능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도 투자를 할 수 있게 됐다. 그리고 모든 분들이 볼 수 있다고 얘기를 했죠. 거래 비용도 낮아져요. 중간자가 없기 때문에 그걸 빠르게 처리가 가능하고요. 배당금도 자동으로 지급될 수 있어요. 24/7이 뭐냐면 연중 무휴로 얼마든지 사고 팔 수 있다. 뭐 근데 전에 제가 정부 쪽이 좀 아쉽다 했던 게 많아지면은 이 토큰 증권이 아니고 그러니까 블록체인이 아니고 전자증권 방식으로 진행이 될 거다. 그래서 아직은 정부는 좀 소극적이다. 그리고 좀 조심성이 많다. 하지만 이게 좀 인정을 받게 되면은 블록체인 속으로 좀 많은 허용을 해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갖고 있고요.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모두 감사드리고요. 좋은 밤 되시기 바랍니다. 플립이었습니다.